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에 총통징후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이제 기존에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그래도 그동안 읽었던 글 가운데서는 좀 잘 쓴 글이더구먼요. 양상훈 주필이 쓰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제 글이 조금 민감하니까 글을 숨겨버린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 막 찾아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이는 손이 아마 작동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조선일보 이 기사가 여러분들 새벽 일찍 시간에 잠시 떴을 때는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민감한 거라고 생각했던지 뒤로 빼버려 가지고 지금은 들어가도 조선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이걸 정확하게 눌러야 그래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빼앗은 결이니까. 조선도 애로가 있을 겁니다. 애로가 있는데 조선이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거니까 총통 당연히 되죠. 총통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제어하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언론도 없고 선거도 제어할 수가 없고 사법부도 제어할 수 없고 사회시민단체도 제어할 수 없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당연히 총통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민주당이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기현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를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민주당 미움을 산 것은 윤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까지 특검으로 수사하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을 안 한다고 하더니 이번 선거는 응징이라고 한다.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란 것이 언어니까. 그죠? 정치란 게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인데 응징이란 단어를 제가 접했을 때 굉장히 섬뜩했거든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의식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정치 보복을 되게 하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하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응징의 날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알지 않습니까? 응징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응징이라는 거. 심판의 날 이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응징의 날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 보복을 하겠죠. 응징이란 단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세계의 한 단면을 반영한 그런 표현인 거죠. 법조인 한 분은 대법원장 특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도 너무한 일들만 일어난다고 한심을 쉬었다. 이제 맛배기도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겁니다. 이 법조인이 너무나 순진한 거죠. 법조인들이 이런 세상이 도래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그 똑똑한 대법관들 그 똑똑한 헌법 여러분들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뭡니까 터널 속을 들어가는데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한 분은 대법원장 특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난다. 아주 그냥 인생 그냥 뭡니까 초짜로 산 겁니다.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게.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랑의 판결 내용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판사를 수사한들 전형적 독재행태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권력은 우리가 쥐었고 이제 권력을 빼앗길 가능성은 아주 낮으니까
이런 일이 자유민주체제인 나라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판사수사를 지시한 정치인이 국민 50%의 안팎을 지지를 받아 곧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이게 뼈아픈 글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 찾기가 힘듭니다. 시작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쇄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그런 한국에 쇄세하겠냐. 뭐 안목이 넓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날에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냥 반도에 갇힌 생각으로 외교도 할 겁니다. 안목이나 시야란 것은 하루아침에 이런 데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그런 넓은 땅이었던 강서구 마곡 지역을 개발한 걸 보면은 갈 때마다 제가 혀를 끌끌 차거든요. 그게 돌아가신 박원순 씨가 갖고 있는 안목인 겁니다.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견문이나 안목이나 시야라는 것은 오랜 기간처럼 축적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마곡 지역을 여러분들 개발해 놓은 걸 보면은 제 눈에는 그냥 난개발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운동권 출신이었던 사람들의 안목과 시야 정도인 겁니다.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외교도 아마 나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절대 권력 상태 쇄세 같은 일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하죠. 노란봉투법인가는 노조 불법이 면책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는데도 밀어붙인다고 한다.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할 거니까. 지금 한국 문제의 핵심은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서 찾기 힘든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대선이 예상되고 국회는 장악되었고 대법원과 헌재 장악도 코앞에 있고 내년 지방선거 지방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전부를 다 장악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아주 뼈아픈 실책을 저지른 겁니다. 아침부터 이런 방송 들으면서 너무나 여러분들 가슴 쓸어내리는 이야기겠지만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통이나 차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다. 도저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을 윤 부부가 만들어줬다. 윤 부부가 만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에선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견제할 세력이 당분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당분간 없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없을 겁니다.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이게 대단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주필하거나 조선일보 기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나는 뭐 아무리 밥벌이가 이런 목구멍의 포도청이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항상 글을 조심스럽게 써야 되니까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정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글을 그래도 여러분들 이 글을 볼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 볼 때 여러분들 한 1시나 2시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보였는데 지금은 보기가 힘듭니다. 좀 글 세게 썼네.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글이 세게 써가지고 바깥으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겁니다. 오래.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런 것은 이제 외관상 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상권 분립 체제를 갖고 있지만 이런 체제를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하죠. 또 다른 말로 연성 독재 체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영어 표현으로는 소프트 오소리테리언이즘 혹은 일렉토럴 선거 독재 체제 일렉토럴 오소리테리언이즘 이렇게 표현을 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한국이 펼쳐지게 될 체제가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1단계가 끝난 겁니다. 연성 독재 체제가
열리는 거죠. 그래도 뭐 사람들 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형식적 민주주의가 뭐 밥 먹여주냐, 내 배의 이름들 그냥 밥 들어오면 땡이지,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진짜 죽어봐야 죽는 줄 알겠죠. 이런 체제를 소프트 오솔리테리언이즘, 일렉토랄 오솔리테리언이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이 체제를 뒤집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5년간 있었던 겁니다. 5년간 전부 다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뭐 인사도 다 실패를 해가지고 다 놓친 겁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는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선거가 장악이 되고 언론이 장악이 되고 사법이 장악이 되고 행정 권력이 집중이 되고 시민사회가 거의 무력화되고 법과 제도가 거의 도구화되는 이런 체제를 정치학자들은 형식적 민주주의, 연성 독재 체제, 선거 독재 체제 이렇게 여러분들 규정하는 겁니다. 이 체제는 하드 토탈리테리즘하고 달리 소프트 연성 독재죠. 선거가 있지만 거의 형식적인 겁니다. 사법제도도 있지만 거의 정권이 원하는 대로 다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뭐 지금도 뭐죠, 동서남북 구분 못하는 겁니다. 공박사 이야기 뭐 별로 해도 뭡니까, 뭐 당신이야 고민 좀 많이 하고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 먹방이나 해외 여행이나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게 이런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정치학자들이 이 현대민주주의에서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현대민주주의 역사 전편을 통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자식들한테 참 못할 짓을 한 거죠. 미국의 선거감시단이 오는 것을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감시단이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한국이 문제가 있다 정도는 문제를 환기시키겠지만 그 이상은 자기 나라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 자기들이 해결 못하고 뭐죠. 미국의 선거감시단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오죠. 그러나 뭐 그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